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강도 높은 채무 감축 전략을 통해서 대구시의 채무를 상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폐지, 쓰지 않는 공유재산 매각, 지출 구조 조정 시행 등을 통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임기 내에 1조 5천억 원을 갚는다는 목표인데요. 이에 대해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축소하거나 삭감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출 구조 조정의 기준도 알 수 없고 공유재산 매각에 시장 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의아하다며 자료 공개와 시민적인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경남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채무 상환에 주력해서 3년 6개월 만에 채무 제로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그 채무 제로 정책 때문에 시군에 내려보내야 할 조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중앙지원 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대구시의 재정 구조 조정은 이전보다 더 면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7월 15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금호 방향 현풍분교소 부근 2차로에 비탈면 보수 작업 진행 중인데요. 미리 차로 변경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금호 분기점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양방향으로 흐름 원활하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대구 나들목까지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동북로 연암내거리에서 무태내거리 방향 연암내거리 신호 3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구마로 동볼리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고발대로 용산내거리에서 206 내거리 방향으로 차간거리 당겨서 지나고 있고요. 검달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명동로 대봉교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방향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성북로 성북교에서 북대구 나들목 방향 교통량 많아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곳에 따라 강수량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안동 31도, 포항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와 경산에는 폭염경보 내려져 있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서 온열 질환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6.7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계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또 들려오고 있는 이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또 추가로 좀 확인된 소식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이 달성군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이 과거에 또 다른 장애인 학대 정황이 있었던 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좀 입수한 이 시설에 대한 대구시와 달성군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네. 이 사망 사건 이외에도 이 다른 거주인에 대한 학대 정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2021년이죠. 지난해 8월에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리 거주 장애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그러니까 일명 헤드락이라고 하죠. 그 머리 목 부분을 감싸가지고 이 조르는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해당 시설은 이 종사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추진했지만 징계 절차 진행 도중에 이 퇴사를 하면서 이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이 장애인이 다친 사실과 관련해서 이 수사기관 등에 좀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이 대구 장애인 권익공헌기관은 좀 문제 삼았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좀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에서는 입장을 내놨나요? 네, 일단 시설에서는 이 거주인이 멀리 가려고 하니까 장애인이 멀리 가려고 하니까 계속 자리를 좀 비울 수가 없어서 빨리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 당시에 종사자 역시 약간의 찰가상을 입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또 그 이전에도 새로운 폭행 사실도 또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장애인에게 그 신체 상해를 입히는 이 장면을 추가로 좀 확인을 했고 이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신속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좀 확인을 했는데요. 해당 이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네. 지금 또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들어보니 이 종사자 한 명당 이 돌봐야 하는 중증 장애인 숫자가 6명에 달해서 이 종사자들이 업무 과다의 스트레스를 좀 호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침해는 물론 이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이 노동 조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지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앞서 진행자께서 대구시가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채무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대구시 채무는 2조 3,700억 원 정도로 서울시 다음으로 채무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가운데 1조 5천억 원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임기 내에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17개 기금 중에서 9개를 폐지하고 또 12개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4개를 폐지해서 연내 2,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예. 또 폐지되는 기금과 기타 특별회계 사업 중에서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 회계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대신에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없애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연내 2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인데요. 대구시가 현재 보유한 토지는 3670필지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912동이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기준가액이 100억 원이 넘는 건물 그리고 토지 241건을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전수조사해서 매각 대상을 찾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심성 그리고 관행성 지출을 과감히 제거를 하겠다. 그리고 기존 투자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을 통해서 연내에 500억 원 그리고 임기 내에 6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구군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 사업 예산의 10%를 절감을 하고요. 교육청을 대상으로도 비법정 보조 사업 예산 즉 그 아이들의 급식비나 또는 교복비 중에서 10%를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 출연기간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서 규모를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고강도 재정혁신, 대구시의 재정혁신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대구시가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개정되는 조례가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30일에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조례가 뭐냐면 네. 하루 앞서서 지난달 29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단체장의 관사 사용 논란이 일자 여기에 대해서 관사가 아니라 숙소예요. 이렇게 밝힌 바 있었거든요. 홍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네, 홍 시장이 네. 관사가 아니라 이게 숙소다. 이런 주장을 한 지 하루 만에 이 조례안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그러면 뭔가요? 네,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명칭, 관리 지침 등이 담겨져 있는데 이 관사라고 표현된 부분을 모두 숙소라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관사 관리를 숙소 관리로 변경하고 이 관사의 구분을 또 숙소의 구분, 또 1급 숙소를 시장 숙소 이렇게 바꾸는 방식인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관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의 호화 관사가 문제지 네. 이 공직자가 지방에 근무할 때 이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관사 문화와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관사를 숙소로 지칭한 사례가 있는지 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있나요? 전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전국에서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홍 시장이 임기 중에 묵을 이 관사를 대구시가 지난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권영진 대구 전 시장이
이 매입했던 관사는 6억 4,800만 원이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묵을 이 관사는 매입 비용이 8억 9,600만 원으로 일단 돈을 2억 4,800만 원 더 썼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개정 조례안이 이게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대구시의 본회의가 이번 달에 열리게 되면 예. 이 통과가 되고 명칭도 이제 관사에서 숙소로 바뀌게 되는데 이 대구시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바뀌는 조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 16일 초복을 앞두고 이 전국 유일의 이 게시장인 칠성게시장을 폐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칠성시장 내 식용업소 업주들은 보상이 이뤄진다면 업종 전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동물보호단체는 대구시가 적극 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도 이맘때쯤 이 얘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초복 앞두고 칠성 게시장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이었는데요. 대구시청 앞에서 칠성 게시장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주최했던 전국동물보호연대는 칠성 게시장 내 모든 게시용 상가의 전업 대책을 대구시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자체와 동물권 단체 그리고 상인이 포함된 추진체를 구성을 하고 동물 학대를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칠성 게시장 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정리를 약속했었는데 이행하지 못했네요. 네, 2019년에 칠성 게시장 정리를 언급한 바 있었는데 임기 내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현재 칠성 게시장에는 이 보신탕업소 4곳, 건강원 9곳 등 게식용 관련 업소가 13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업소 가운데 한 곳은 휴업을 했고 이 3곳은 칠성시장 정비사업 구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근데 그동안 게시장을 정리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칠성 게시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 이후에 농산유통과 그리고 민생경제과 경제정책과 등이 모여서 칠성 게시장 폐쇄를 논의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상인들의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용품 판매점 그리고 반려동물 목욕탕 조성 등의 계획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 안팎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이 사업을 주도했던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한 게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게시장을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때문에 대구시는 게시경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게시장 이 폐쇄 요구에 대해서 대구시의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네, 그 근거가 없다. 이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국회에 법 제정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 게시경 금지 법안이나 또 전업 폐업 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법안이 마련돼야 칠성시장 내 점포의 폐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 도살장을 폐쇄하고 살아있는 개를 전시해 놓은 일명 뜬장을 없앴고 네. 연말에는 이 개 생고기를 진열하는 외부 냉장고도 없앴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대구시에서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관련법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한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동물보호법에는 개 도살과 사체 훼손을 금지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또 동물 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양형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동을 해서 게시경 종식 여부를 검토 중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 아직 법안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동물보호단체들은 대구시가 관련법 제정을 기다리지 말고 대구시 차원에서 일단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앞서서 구포 게시장이라든가 이 성남 게시장이라든가 이 전국의 다른 게시장들은 하나 둘 사라졌거든요. 네.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 게시장 철폐를 위해서는 이 상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이 고용 계획과 또 실업급여 제공 등이 필요한데 이들 상인들은
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체계에 있어서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때문에 지자체가 좀 앞장서야 한다는 건데 이 개식용 금지 법안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대구시 차원의 좀 행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개시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이 평소에는 아주 소문난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 시용 금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언급은 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에는 반려견 사진을 SNS에 공개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보호 조항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또 현행 민형법에 물건으로 규정된 반려동물의 지위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도 칠성시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때에는 개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전환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업주들 입장이 보상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전업을 할 생각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단체들이 업주들을 직접 좀 만나서 업주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면 전환하겠다 이런 서명 약속을 받기도 했거든요. 실제 업주들도 지난해 6월에 이 뜬장 이 케이지라고 하죠. 개를 네. 전시해 놓고 가둬놓는 이걸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이 손님들이 좀 대폭 줄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폐쇄 상태라고 여기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금 또 복날을 앞두고 예. 이 개시장을 찾는 특히 어르신들 위주의 손님들은 여전히 있었는데 지금 이 개 도축장이나 전시장은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예. 칠성 개시장 업주들도 이 타지에서 이 도축된 고기를 유통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지원책이 있다면 우리도 업종 전환은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라고 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주들이 살 수 있는 이렇게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보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지난 2019년에 폐쇄한 구포 개시장 사례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구포 개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국비 등 2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200억 원으로 보상을 마쳤는데요. 그렇지만 대구시는 부산 구포 개시장의 경우에는 지역 전체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구시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칠성 개시장 골목은 사실 점포 수가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 상인들만을 보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구포나 성남의 개시장도 사라졌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그러면은 개시장이 남아 있는 곳이 대구가 유일한 건가요? 대구가 유일합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가 빨리 움직이지 않은 한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데 청 기자님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세요? 네, 지금 동물보호법상 이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은 이미 불법입니다. 이 과거에 대법원도 정기봉으로 도살하는 건 역시 잔인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도살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네. 사실 개를 식용하는 것은 현재까지 불법은 또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과거의 전통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개를 식용하는 문화가 과거보다 줄어들었고 이 사회가 좀 개를 반려견으로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 함께 좀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 전환해가는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있으니까 공급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마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자연스러운 전환 그리고 이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비난하기보다는 이 최대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조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칠성 개시장이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았다 이런 불명예를 대구가 안고 있는데요. 예.
동물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대구시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지 않도록 하고 또 칠성 개시장의 폐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기가 이제는 왔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빨리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 유일의 대구 칠성 개시장 올해는 폐쇄될지 한번 지켜보죠.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대구 도심의 물놀이장이 일상 회복에 따라서 3년 만에 재개장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어린이들 표정이 상상이 가는데요. 서율 리포터가 만나고 왔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찜통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도심의 물놀이장이 속속 개장하고 있는데요. 처음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부터 이 3년 만에 다시 놀러 온 친구까지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근린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의 소리 들어보고요. 이어서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정상엽 주무관에게 물놀이장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물놀이 왔는데 기분 어때요?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신명여중 오나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소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미끄럼틀 위에 바구니에 물이 담겨서 이렇게 쏟아지게 내려오는데 친구들끼리 앉아 있다가 그 맞으니까 시원하고 재밌어요. 저는 유효원이고요. 여기서 또 위에 바구니가 쏟아질 때 비 오는 것처럼 이제 막 많이 쏟아지고 이거 빨간 미끄럼틀에는 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끄러워서 더 재밌고 헤엄도 치고 물벼락도 맞고 좋아요. 물놀이 할 때는 규칙도 잘 지켜주세요. 여기 너무 재밌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수성구 관내에는 총 3곳이 있고요. 수성근린공원, 신매공원,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이렇게 있습니다. 3년 만에 운영을 하게 돼서 반가운 마음도 있고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물놀이장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지 않으셔도 그 집 근처에서 물놀이장을 즐길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무료죠? 네, 맞습니다. 어린이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즐거워한다는 느낌이 오네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한다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물놀이장 이용이 좀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 걱정이 됐는데요. 그 수성구의 또 다른 물놀이장인 수성 패밀리파크 물놀이장 같은 경우 개장 첫 주말이었던 지난 3일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네, 현재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 꼭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 요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성동 사가에 살고 있는 6살 아기 엄마입니다. 집 앞이라 자주 이용하게 돼요. 3시에서 보통 5시 사이에 좀 있고요. 주말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애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점은 뭐 동네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올 수 있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개선할 점이라면 뭐 수질 관리가 조금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에서 애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서먹서먹 하던 엄마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눈인사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음식도 좀 나눠 먹고 이런 부분도 있죠. 약간 더 친분이 더 생긴다 그래야 되나? 그런 친목이 좀 더 돈독하게 되는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수성 근린 어린이공원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민기홍인데요. 아무래도 어린이집 갔다 와서 평일은 학부모가 많이 오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한 11시부터 시작해서 한 거의 4시까지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서 함성 지르고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폭포 떨어지는 거 즐기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거 보면서 즐거움도 마음도 있고 또 근무자로서 또 보람찬 일도 되고 그래요.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미끄럼틀 앞에 서서 내려오는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이 서로 안 부딪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 좀 하고 가시면은 안전사고도 없고 즐거운 물놀이 안 되겠습니까? 네, 대구 시내 도심 물놀이장은 20곳이 넘는데요. 꽤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 공공 야외 물놀이장인 두류 워터파크와 신천 야외 물놀이장 그리고 금호강 하중도 물놀이장은 바로 오늘 개장합니다. 네,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와 정주무관의 당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유정현입니다. 집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여기 일주일에 3번, 4번쯤 와요. 좋은 점은 일단 시원하게 놀 수가 있어요. 미끄럼틀 위에다가 그 양동이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샥 하고 내려오면서 물 맞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저기 버섯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구동일초등학교 5학년 전하늘이에요. 저는 지금 학원 때문에 바빠서 여기 물 나오고 나서 처음 나왔어요. 이거 옛날에 나올 때는 제가 맨날 왔었는데 이제 3년 정도 지나서 학원이 많아지니까 올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더라고요. 오자마자 일단은 입수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한 번씩은 다 한 것 같아요. 양동에서 물 떨어지는 거나 저거 꼬불하게 생긴 미끄럼틀 타는 거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네. 일단은 여기가 시원하기도 하고 여기에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와도 제가 지금 여기 연락하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랑도 더 친해질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조금 사람에 비해서 좀 작고 물 나오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뭐 10분 정도 노는 사람은 물이 못 나오는 상태에서 노니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공원은 계속 안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놀이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셔가지고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장을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심 속 물놀이장 오랜만에 문을 연 만큼 재밌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